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더 큰 그림을 펼치려는 노력을 그 화두를 내 삶에 탁 던지는 건 빨리 할수록 좋다. 그래서 이 마스터맵이 어, 완성이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관찰하고 나를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집에 가서 여러분 마스터맵 만들어 보세요. 앞으로 한 달 안에 혼자 어디 가서 한 두세 시간만 조용히 앉아가지고 마스터 만들어 보세요. 하면 하고 싶긴 한데 잘 안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가, 그 기회를 확보하기가.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인된 태도와 그런 마인드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화두를 던지는 시간이었다, 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육 끝나고 내가 몇 달 지났는데 한 번도 마스터맵을 못 열어봤어요. 그런 분도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숙제처럼, 마음의 짐처럼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는 해야 되는. 그게 띵크하지가 아니고, 띵크하지 해야 되는데, 띵크하지 해야 돼. 이게 아니고, 내 거를, 나를 좀 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게 여러분한테 화두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사실은 기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어제 우리가 만들어낸 마스터맵을 이제 토대로 그 위에서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성과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금 더 현실과 밀접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제가 어제 숙제 뭐 드렸었냐면 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첫 번째 숙제였고 대시보드의 배경 이미지와 꿈에 관한 이미지 아마 우리 마음속 입 밖으로 나와버렸어. 그 얘기가. 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시는지,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세 가지가 숙제인 듯 숙제 아닌 숙제 같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펼쳐볼 건데,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시간적으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용도상으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협업이에요, 협업. 그래서 원래 협업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협업을 미리 땡겨가지고 여러분 과제나 이런 좀 이제 생각을 좀 나누는 잠시의 시간을 아예 협업을 이용해서 하려고 제가 앞으로 좀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업 얘기를 잠시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인스턴넷과 별도의 트랙으로 동시에 가져갈 이제 투 트랙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세션인 프로젝트. 그래서 프로젝트를 어떻게 기획하고 계획할 거냐? 여기 이게 단어가 잘못 들어가 있네. 기획과 계획이죠. 기획하고 계획할 거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구성들을 설계하는 거를 오전에 좀 집중적으로 해볼 거고요. 여기에 일정. 그래서 일정 정보를 입력하고 그 일정 정보를 플래너 또는 간트 차트 또는 타스크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바일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오늘 뭘 할 거냐면 웹 버전을 같이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히 망분리돼 있어서 인터넷망 못 쓰시는 분들은 이 윈도우 버전, 우리가 갖고 있는 정품 윈도우 버전은 어쩌면 그냥 내부망에 설치해 놓고 이 일상적으로 내가 좀 자유롭게 사용하는 건 웹 버전 베이스로 하시면 그거는 기본이 클라우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다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병행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웹 버전은 핑크와즈 정품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다 열려져 있고 현재는 누구나 쓰실 수 있게 열려져 있고 이제 저희가 올해 한 4월, 5월쯤 되면은 아마 서비스가 유료로 이제 유료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무료로 쓸 수 있는 우리 구글 드라이브처럼 어느 정도까지 무료로 쓰고 이제 더 용량이 초과되면 유료화되는 그런 체계가 나올 건데 띵크와즈 정품 프리미엄 정품 쓰시는 분들한테는 최소 1년 이상은 그 용량이 초과돼도 무료로 열어드리는 정책을 최대한 저희가 이 기간을 많이 확보한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웹버전을 병행해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유료화 서비스가 돼서 웹버전이 용량이 많아지면 용량을 조절하면서 쓰시면 되죠. 왜냐면 내가 띵크와 정품이 있으니까 굳이 웹버전에 의존해서만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적절히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거 응용해서 하시면 병행해서 쓰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에 1시간 정도 이상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오늘은 가능한 여러분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거를 큰 틀에서 초반에 틀을 좀 잡아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띵커아지를 다루는 게 좀 더 수월하니까, 여러분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제가 보고, 그 방향을 좀 잡아드리는 쪽에 상호작용을 오늘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제 컴퓨터에 있는 맵이고요. 제가 협업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제 띵커아지 쓰시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맵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 많이 쓰는 맵들이 나와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그거는 잘 안 보고 또 다른 일 하는 맵을 보다가 다음에 그 일을 해야 될 때 그 옛날에 썼던 맵을 찾아봐 이런 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가시면 최근 문서가 있고 최근 협업이 있어요. 최근 문서는 내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고 최근 협업은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는 공동 맵이고 그래서 여기 옆에 앞정을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면 이 점선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 앞정을 클릭해 놓으면 점선 위로 올라가고 이게 최근 협업이 최근 파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뒤로 밀리잖아요. 근데 중요하거나 내가 자주 접근해서 보는 것들은 항상 이 위에 올려면 이 안에서만 순서가 바뀌겠죠. 최신 순서가 이 안에서만. 그래서 협업도 그렇고 문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협업을 열었어요.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협업이나 로컬 맵이나 맵의 모양은 똑같아요. 다만 이게 내가 이거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인가 협업의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밑에 요 파일명 파일 탭에 요 메뉴 여기서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어제 우리 봤을 때 구글 드라이브에서 연 거는 여기 구글 드라이브라고 표시가 돼 있었죠? 예. 구글 드라이브가 아닌 일반 문서는 그냥 파일명만 있고 협업인 경우에는 클로버 표시가 있어. 그래서 협업인 경우는 클로버 표시가 있으니까 내가 열어놓은 많은 파일들 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이 작업하다 작업하다 왔다 갔다 하실 때도 협업이랑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이병남 선생님 파일 닫으실 때 보니까 파일 하나 열고 다른 거 열 때 얘를 이렇게 X표로 닫으시더라고요. 근데 띵커아지가 좀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하는 편이에요, 저희가. 근데 이 X표, 위에 있는 X표는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X표예요. 그래서 내가 X표, 이걸 프로그램을 끌려는 의도가 아니고 그냥 지금 보고 있는 파일을 닫으려는 의도면 밑에서 닫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헷갈리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기에도 문서를 닫는 X표를 하나 넣어드릴까 해요.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그래서 그건 저희가 또 편리성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할 거고, 어, 자,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띵커아지 문서에 보시면, 이게,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열기 버튼 오른쪽에, 이게 다운로드 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저장이에요, 저장. 근데 이걸 왜 저장으로 했냐면, 다른 프로그램들은 요게 저장 버튼이에요, 예. 전통적으로. 근데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이 플로피 디스크잖아요.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플로피 디스크를 본 적이 없어요. 플로피 디스크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저장 버튼인지를 우리는 아는데, 예. 그래서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떤 저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뭘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버튼을 만들었더니 약간 다운로드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초등학생이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면 너 CD 알아? 네, CD 알았대. USB 알지? USB 안 돼. 옛날에 그런 거 나오기 전에는 요만한 USB처럼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여기 꼽는 게 이만했어. 그랬더니 그럼 이거 그 언제네요, 그게. 너 태어나기 전이야.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이거 우리가 그냥 관행적으로 습관적으로 쓰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친구들은.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그럼 차라리 USB 그 메모리 모양을 만드는 걸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또 USB에 저장하는 기능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뭔가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이 우리는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고민 중이다. 나가시면 좋겠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이 협업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협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이 파일이 내 컴퓨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상에 존재하고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가 지정해 놨다는 뜻이에요. 협업이지만 아직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초대를 안 한 일종의 카톡을 만들었는데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아직 사람 초대를 안 한 개념인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초대하실 수도 있고 아무도 초대 안 하고 나 혼자 하다가 때가 되면 누굴 초대할 수도 있고 그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초대를 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그 수강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걸 기준으로 한 거라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은 예를 들면 네이버로 했는데 우리 수강 신청할 때는 다음으로 입력했으면 제가 주소를 바꿔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바꿔야 되세요? 회원 가입 자, 좋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어떤 맵을 하나 만들어요. 이제 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나중에 파일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독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니, 되게 좋아 보이지만요. 그냥 사실 우리 이강호 쌤은 막 3,500권 저는 뭐 태어나서 만져본 책도 1,000권이 안 되는. 근데 이제 어쨌든 독서를 좀 해야 되는데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그게 안 잡히고 그 책에 아무리 밑줄을 그어도 그 책을 다시 꺼내보지 않으면 소용도 없고 내가 그러니까 책꽂이에 책이 많은데 읽은 책인지 안 읽은 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놓고 그냥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 좀 본 것 같고 약간 그래서 이제 독서 관리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독서 모임을 하는 우리 팀 멤버들이 있어. 이걸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이걸 관리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 그냥 내가 만든 컴퓨터 맵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협업 메뉴를 열어서 개설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개설을 눌러. 그 다음에 여기다 방 이름을 정해요. 무슨 독서 모임,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우리 멤버들이랑 협업할 때 쓰고 싶은 어떤 맵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 내 컴퓨터 어딘가에 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를 클릭해서 찾으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마침 뒤에 열려있는 요거야. 요거를 할 거야. 그러면 현재 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야. 일단 방부터 만든 다음에 생각할래. 그럼 새 맵이에요. 그럼 그냥 빈 맵이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방 이름 정하고 어떤 맵으로 할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참석자 추가를 눌러요. 요거를 눌러요. 그러면은 내 주소록이 떠요. 이 주소록은 내가 한 번이라도 초대했던 사람은 목록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없겠죠. 왜냐면 한 번도 초대 안 하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연락처 추가를 눌러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름하고 이메일을 넣어서. 근데 이때 요 이메일이 그분이 혹시 회원이라면, 띵코하즈를 쓰시는 분이라면, 띵코하즈를, 그분이 사용하는 띵코하즈, 그러니까 그분이 회원 가입할 때 썼던 이메일을 제가 받으면 그 이메일로 초대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뭐든지 이메일만 넣으면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여기 PQ 플래닝 과정에, 신정희 선생님 계시죠?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초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해서.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 그분이 여기 들어오고 제가 여기서 개설 버튼을 누르면 이 맵이 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면서 이 맵을 나와 그분이 다 접속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책에 이제 그렇게 업로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정희님한테 이제 메일이 발송이 돼요. 그럼 신정희님은 메일에 가서 열어보니까 이영선이 초대한 협업 뭐 이렇게 제목이 그런 게 와요. 이영선님이 무슨 협업에 초대하셨습니다. 메일이 와요. 그럼 거기 들어가서 참여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를 누르려고 보니까 나는 프로그램 사용자야. 또는 체험판이 깔려 있어. 그러면 그냥 참여를 누르면 돼요. 그런데 나는 프로그램 없는데? 그럼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프로그램이 없는 분은 설치 후 참여를 누르세요라고 나와요. 그럼 설치 후 참여를 누르면 기다리면 얘가 막 뭘 설치해요. 이 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모듈을 깔아요, 걔가. 그래서 참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품 사용자도 아니고 띵크하지도 몰라. 근데 뭐가 왔어? 눌렀더니 그냥 이 방에 쏙 들어와지는 거예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방에 탁 들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정품 사용자랑 똑같아요. 이 방을 벗어나서는 뭘 할 수 없지만 그 방 안에선 다 돼요. 자, 우리는
문서를 저장하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이 모양 바꾸는 법도 알아야 되고, 접는, 이거 알아야 되지만 그 사람은 띵코아지를 알려고, 띵코아지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초대하니까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어디든 클릭하세요. 스페이스 누르세요. 그리고 쓰시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맵 진행 방향이 뭔지 그런 건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가지 이동하는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잘라내기. 컨트롤 X 잘라내고 붙여넣으세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누구든 초대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실시간으로 원 데이터가 계속 딴 사람 쓴 게 덮어지고 덮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한을 줄 수 있는 거는 권한도 줄 수 있어요. 팀만 가능합니다.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볼 수만 있게 할 수도 있고, 보기도 하고, 쓰기도 할 수도 있고, 볼 수는 있지만 쓰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못 보게 할 수도 있고, 몇 번째 레벨터만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떠는데 혹시 남이나 잘못해서 지울 수도 있겠네.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 사람, 이 모두의 내용을 다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열어줄 수도 있고, 자기가 쓴 것만 수정할 수 있게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고, 뭐든지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웬만한 건 다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방식의 협업을 다 쓰는 거예요. 띵커바지를 도입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 그 로직에 의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의 보안 수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또 거기에 맞게끔 더 플러스 개발된 기관들도 있어요. 뭐 등급에 따라서 막 이런 거. 네. 자,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렇게 협업이 되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을 초대를 했어요, 이 방에. 근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메일에서 참여할 수 있다 했죠? 그런데 이메일은 뒤로 자꾸 밀리잖아요. 그 막 이 협업이 일주일, 2주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 1년, 2년씩 하는 협업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이메일을 맨날 어디 가서 찾냐고요. 야, 저 뒤로 가 있을 건데. 그래서 이메일로 참여하는 방식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띵커에서 사용자고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 이제 해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협업 들어오세요, 협업. 위에 협업 누르세요. 협업 누르시고, 자, 우리 온라인 팀도 같이 가볼게요. 위에 협업 누르시고, 여기 로그인이라고 돼 있으면 로그인을 누르시고, 로그아웃이라고 돼 있으면 로그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로그아웃이라고 나와야 맞아요. 다르게 돼 있으면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참여를 누릅니다. 참여를 누르시면, 저 업데이트 있다고. 안 하셔도 돼요. 다음에, 아니요 하셔도 돼요. 다음에 하세요. 네, 로그인 하라고 나오면, 싱크아즈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셨어요. 수강 신청할 때 회원가입하셨잖아요. 우리 잘 기억 못해요. 그냥, 구글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냥. 구글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구글에 다 저장해놨잖아요. gmail.com으로 네. 회원가입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강경화 쌤 들어오셨고, 신정혜 쌤 들어오셨고, 그럴까요? 여기 들어오셔서 협업 목록에 가시면 초대받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협업 목록에 초대받은. 여기 협업 목록에 초대받은을 누르셔요. 초대받은. 그 비번은 뭘로? 비번이 뭘까요? 구글 걸 쓰든지. 구글 어떻게 가입하셨는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신 거. 안 나지. 이런 거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김정원님 제가 여기 있는데요. 김정원님 초대했습니다. 지금 호근남 선생님은 제가 네이버닷컴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메일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한 메일이 여기 글자가 작지만 보이실 거 아니에요? 요 이메일에 가면 당연히 참여가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요 이메일로 회원 가입까지 하셨다면 이 목록에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원 가입한 메일이 요 메일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항상 메일에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초대한 사람한테 요 이메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항상 여기 목록에 내게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회원가입한 계정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이 사람 이 회원의 이메일로 초대된 목록은 자동으로 여기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한 이메일로 협업을 서로 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 메뉴에 갔더니 없다. 협업 목록이 없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메일과 여러분이 가입하신 메일이 달라서 그런 거고 그건 나중에라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요 이메일을 찾아 들어가서 메일에서 참여를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음. 이메일 받으신 이메일에서 참여 눌러보세요.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쌤은, 그렇죠. 쌤은 제대로, 이병남 쌤은, 그러니까 쌤은 수강 신청할 때 적으신 이메일과 회원가입하신 게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맞게 된 거고요. 그냥 로그인 하니까 목록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저거 똑같아서. 네, 맞아요.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처럼, 회원가입 네이버로 하셨는데 수강 신청할 때는 지메일을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마 그랬을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지메일로 그럼 초대를 하면 예. 선생님 회원 정보에는 안 뜨는 거죠. 메일이 다르니까. 예,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쉬운 얘기인데 듣다 보면 괜히 헷갈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가입한 이메일을 서로 쓰시면 좋다. 그래서 내가 정경채님은요, 지메일로 초대가 됐으니까 지메일 통해서 접속해 보세요. 박만기 선생님은 이번에 자,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다 보면 이 멤버가 더 이상 우리 멤버가 아니야. 냉정해. 제발. 옛날엔요, 그럴 때는, 여기서 그냥 목록을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초대되기 전까지 못 들어와요. 자, 박만기님을 목록에서 삭제할게요. 네. 김정원님 들어오셔서, 김정원 선생님 우리 접속하셨어요. 우리 광주, 네. 했습니다. 우리 오해숙 선생님 접속하셨네요. 접속 잘 하셨고, 김정원 선생님 얼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여가 중으로 되나요? 안 되는데요? 하면 더블클릭하거나 참여.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 아직 등록 안 하셨죠? 이걸 더블클릭하셔야 돼요. 그 방에 들어가시면 지금 입장을 안 하신 거예요. 입장하시면요. 네. 목격을. 이메일에서 그냥 참여하시면 돼요. 요게요. 제가 주소록을 생성하는데, 제가 다 여러분을, 이제, 이게 뭐냐면, 제 주소록이 김정원 선생님은 저희 예전에 다른 주소록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그룹이 다른 그룹이라 그래요. 요주의 인물은 제가 다른 그룹에 해놨거든요. 우리 김정원 선생님 요주의. 강사과정 그때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선생님? 홍원남 선생님은, 참여하셨어요. 내가 참여했나를 보시는 방법은 화면 밑에 클로버 표시가 있으면 참여하신 거예요. 여기 클로버 표시, 네네. 파란색으로 바뀌면 참여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나랑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메일에서 들어오셨어도 띵크화제가 열렸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 클로버 표시 된 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여기 협업에 로그인 누르고 참여 눌러서 협업 목록에 초대받은 협업에 가셔서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메일에서 누르나 여기서 누르나. 네네. 만약에 근데 여기 없다. 그거는 이제 쌤이 저한테 메일을 다른 걸 알려주셔야 돼요. 쌤이 로그인 하셨던 메일로. 그럼 제가 그걸 다시 초대해 드릴 거예요. 네네네. 네네. 네. 지금 우리 접속 못 하신 분들, 고지영님. 컴퓨터 업데이트. 네.
그러니까 걔가 특히 30분씩 하고 그러면은 낭패예요. 이해합니다, 선생님. 네, 천천히. 잘하시. 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아마 상황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자, 잘하셨습니다. 들어오셨고요. 이게 협업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인사 나눔, 일부의 인사 나눔 있죠. 인사 나눔에 질문 있죠, 이렇게. 아, 우리 그래도 둘째 날이니까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그러면은, 과제 점검이라고 할게요. 아, 부담을 좀. 자, 제가 과제 점검에다가, 예. 어, 어, 온라인 팀, 오프라인 팀,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진행 방향을 바꿀 거예요. 이런 뭐 설계를 하는 것, 틀을 구성하고 하는 거는 개설자가 하는 겁니다. 개설자가.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자, 이제 오프라인 팀하고 온라인 팀은 각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클릭해 보세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클릭해 보세요. 자, 온라인, 오프라인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번만 클릭. 항상 띵크하지. 그렇죠. 제가 누가 더블 클릭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김기영. 이메일 말고 다른 방법, 협업 초대하는 방법은. 아, 제가요. 그게, 이메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초대하는 방법이에요. 이메일 말고 초대하는 방법, 그건 아직 설명 안 드렸고요. 이메일로 참여. 제가 어떻게 초대했건 간에 여러분은 이메일에서 참여 눌러서 들어갈 수 있다. 또는 협업에서 참여 눌러 들어갈 수 있다. 일단 거기까지 김경화 선생님 설명 일단은 마무리하고 요거 하고 또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네네. 자, 이제 오프라인 팀 각자 선택하셨으면 누가 선택했는지 나오죠? 네. 그죠? 우리 김정원 선생님 오프라인에다 입력하셨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비대면 네. 수업 같은 거 할 때 대학생들이든 청소년들이든 정원아 왜 오프라인 선택했니? 이게 가능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 비대면 상호작용에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스페이스 눌러서요. 각자 자기 이름 쓰세요. 눌러서 각자 자기 이름. 스페이스 누르는 0.001초 계산해서 먼저 누른 사람부터 나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제 옆에 쓰셨네. 아, 원래 방향이, 그렇게.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방향을. 그리고 체육에도 그냥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요. 부모가 색깔이 있으면 자식도 색깔이 나와요. 음, 부모가 색깔이 있으면 자식도 색깔이 나와요. 근데 부모가 색깔이 있다 자식이 색깔 나오는 게 싫을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제가 해볼게요. 처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고 썼는데 색깔이 나왔어. 색깔 싫어. 그럼 이 색깔을 채우기를 없애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 색깔 없이 나와요. 처음 생긴 애를 세팅을 바꾸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는. 자, 이제 이름 선택하시고요. 이름 선택하시고 정원아, 이름 선택해야지. 뭐하니?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해요, 네. 쌤. 이런 걸로 삐지고 이런 분 아니죠? 네. 아, 아니, 이 중에 내가 만만한 쌤 누가 있어? 네, 주일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아, 네. 화면이 보니까. 지금 우리 누구시지? 누가 이렇게 지금 가지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지? 마우스 올리면, 오해수님이 스페이스 누르셨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다 자기 이름 선택하고 계시구나. 자, 그럼 이제 본인 이름 선택하셨으면 스페이스 눌러서 자기소개라고 쓰세요. 자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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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자기소개를 선택하고 자유롭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가능한 가능한이 아니고 문장 쓰지 마시고 가능한 짧은 단어 위주로 아니면 뭐 무슨 어떤 누구 이런 식으로 항상 이 매핑은요 이런 시각적인 매핑은 한 개의 가지에 한 개념만 담는다. A, B, C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A, B, C가 하나의 개념이면 같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지에는 하나의 개념만 들어간다. 해보세요. 자기소개.
자유롭게. 어, 소개에다가, 자기소개에다가 쓰셔야 되겠죠? 내가 자기소개 써야 되는데, 위치를 다른 데 썼네? 그러면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잘라내서 자기소개 선택하고 붙여넣기. 잘하고 계세요. 학습자, 교수자, 생활인, 와, 홍은남 쌤 수학 독서지도. 제가 나이가 드니까 수학자라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어. 그렇지 않아요? 수학 문제, 너무 멋있어. 그래서 수학학원 다니고 싶어. 옛날에는 피아노 학원이 다니고 싶었는데, 그냥 취미로 수학을 공부하고 싶어. 괜찮죠? 왜 굳이 고난해? 아니, 근데 멋있어서 약간 동경의 그런 게 있어요.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영어 잘하는 사람도 멋있지만, 수학 잘하는 사람이 멋있어. 어머! 와, 누가 이게 허락도 없이, 와, 어머나! 오, 어머, 이런 분이 이런 분이었어, 어머나. 아, 음, 오, 저희가 강사과정 오시면, 강사과정 할 때는 자기소개를 맵으로 그리시라. 강사, 프로필을 맵으로 그리시라 하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프로필 맵으로 그리면. 뭐요? 이모티콘으로 연금 만들기. 이모티콘 어디 있어요? 중간 영어. 오, 대단하신 분. 디자인을 잘하시니까 저렇게 뭐가 감각이. 요새는 디자인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툴이 워낙 좋아서 할 수 있대요. 제 조카가 대학교 사학이 있어요. 그,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와, 보면, 그치, 물론 그렇지. 저도 미술은 별로 꽝이어서. 근데 제 조카가 대학교 3학년인데, 휴학을 하더니, 맨날 노는 거예요, 여자애는. 너무 그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 근데 이모티콘 만들어서 수익이 쏠쏠하대. 아, 그것도 좋은 데 다녀요. 근데, 카톡 이모티콘이랑, 요새는 뭐지? 그거 뭐예요? 일본에서 유행하는 거. 카톡 말고, 라인요? 라인. 네. 그런 툴들이 다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근데 카톡이겠죠. 아마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카톡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오, 좋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뜨뜻미지근 300억 부자 됐어요. 좋다. 좋다. 분당 행복맘, 좋아. 여러분, 소개 이렇게 하나씩만 쓰실 거예요?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럼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좀 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 생각의 확장을 일으키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가 어려우시면 찬란한 자기소개 가겠습니다. 찬란한 자기소개. 더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생각의 확장이 아니라 이게 찬란한 자기소개. 요즘 고민, 요즘 좋아하는 거, 요즘 내가 꽂혀 있는 거. 나 요즘 요거에 관심 있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써보세요. 요즘 여러분 관심 있는 것. 싱크족 경력 4개월 차인데 이렇게 잘하셨네. 단비 그래퍼 대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이모티콘으로 연금 만드시는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봐봐. 단비 그래픽 대표잖아. 이모티콘 작가, 네이버, OGQ 스티커.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 여기 이런 거. 근데 실소리를 놀라시면 좋겠어요. 네. 요새는 그러니까. 이제 정보, 무대 장학생. 거봐. 그래, 거봐. 우리 연금을 에이, 진짜. 제가 받는 괜히- 건 아니고요. 와, 진짜. 그 또, 강의 제목이에요. 진짜. 강의 제목. 진짜. 저도 대학 다닐 때 4년 장학금 면제였어요. 좀 가만히 계세요. 면제. 장학금 면제. 그럴까요? 네. 방학금 면제. 4년 장학금 장학금 면제. 면제. 지금 여기 대혼돈의 하우스. 청빛이라.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랬다.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랬다. 근데 뭐 나왔는지 들으셨죠? 전액 장학금 면제.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 면제가 아니고 장학금 면제. 장학금.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우리 정경태님, 잘하셨고요. 요거를 가지 하나에 하나씩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너무 좋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정경태님, 잠깐만 계세요. 자, 제가 해볼게요. 제 화면 보세요. 내가 어떤 문장을 가져왔어. 어떤 내용을 가져왔더니 이렇게 됐어. 나는 이거를 하나씩 풀어서 가지에 하나씩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띵콰이즈든 뭐든 복사. 컨트롤 C. 제가 해볼게요. 컨트롤 C. 자기소개 선택을 하고 그냥 붙여넣기 해봐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안 배운 거 또는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를 때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하면 한 줄이 한 가지. 확인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만드는 매핑하는 많은 컨텐츠는 내가 직접 창작하기도 하지만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 쓰거든요. 그러면 어디 서치 F9 어지한 거 F9 눌러서 서치해서 쭉 드래그해서 쫙 긁어다가 또는 우리 한글 문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사업 계획서 목차를 긁어다가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서 컨트롤 V 그런데 여기서요 이렇게 할 때 탭 키를 누르잖아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2번 붙여넣기 해볼게요. 2번. 이렇게 다른 내용이라고 치고 이렇게 쭉 하면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다시.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또는 이미 내가 뭔가를 시각화해서 맵으로 구성하고 싶어. 자료가 다 있어. PDF 다 있어. PDF는 근데 일반 문서로 돼 있죠. 거기서 쭉 그 컨트롤씩 긁어다가 쓰면서 열어놓고 제목에서 아예 처음부터 컨트롤 스페이스 거기다 붙여넣기 하다가 들여쓰기를 따라라락 해서 엔터 탁 치면 프레임이 착 나오는 거예요. 이건 네가 알아봐, 네가 알아봐, 네가 업무 넣을 거 넣고 바꿀 거 바꾼 다음에 업무 분장 딱딱딱 해주면 끝. 자료 조사에서 다 올리라고 하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모여서 설명하고 나눠주고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 받은 것도 취합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촥 이렇게 한 다음에 문서 변환하면 한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이 하신 거지만 제가 이렇게 밑에다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오, 좋습니다. 우리 온라인 팀. 오, 우리 오프라인 팀 이병남님. 오, 코딩 하시면서. 오, 갈게 뭐. 많이 써보잖아요. 빅데이터. 잠깐. 마도파도 장학금 4년간 받으면. 이게 2번 읽어봐야 이해되네. 이거 우리 쌤 말씀은 2번 읽어봐야 돼. 마더파더 장학금 받으셨대. 우리 다 받았지. 마더파더 장학금 우리 다 받았지. 4년 다 받기 쉽지 않거든요. 전액으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셨어요. 네, 오, 좋습니다. 우리 강경석 쌤 네. 너무 신비주의 아니십니까? 신비주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전공, 하시는 업무 파트 이런 거. 이런 일 하시는구나. 그런 거 우리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적어주세요. 경기도 일산 사무직 직장에 부동산과 주식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의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이분 2분 친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오, 3분 친하게 지내시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도 표현하면 동질감이 생기는 거고 표현 안 하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존경받는 엄마. 좋아요. 자, 이제 이름을 선택해 볼까요? 이제 얼추 하신 것 같고, 우리 이름 선택하기 전에요. 다른 분들이 남기신 거에 댓글 좀 남겨볼까요? 댓글? 자, 띵콩즈에 댓글이라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남긴 글에 가지를 치시면 돼요. 어떤 말에. 댓글 한번 달아볼게요. 다른 분들 쓰신 거에 댓글 가겠습니다. 댓글. 글에다 스페이스 누르고 그 글 선택하고 스페이스 눌러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 어떻게 목록에서 삭제 한번 할까요? 이 혼돈의 카오스의 주범이신데 지금 다시 읽어야 돼. 그러니까 9번 읽고 4번 읽고 아니 엊그제 저희 띵커라이즈 사용하시는
그 티타늄 주문형 생산하시는, 아, 그러니까 그냥 기성품 티타늄 제조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원하는 특수 티타늄 뭐 이런 걸 제조하시는 기업의 대표님이 띵커안을 쓰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문자가 자주 와요. 좋은 글들. 근데 그분이 무슨 카톡이 왔는데 어디 여행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 여행 다녀오려고 한다. 어, 잘 다녀오겠다. 그 처음에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모친상을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만나러 여행을 가시는데 배웅하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며칠간 연락이 안 될 테니 뭐 이해해달라. 즐겁게 어머니와 좋은 시간 보내고 오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게 보니까 그 경조사 문자였어요. 아, 아, 참.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병남 쌤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읽어봐야. 아니요, 괜찮아요. 그, 다른 사람 쓰신 거에 하위 가지를 만드시는 거니까. 스페이스에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댓글을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있죠. 김용화 선생님. 자, 요거요. 마우스를 싹 올리면 작성자가 떠요. 특히 내 거에 내가 쓴 게 아닌 걸 아니까, 내 거에 누가 글을 쓰셨네. 마우스를 싹 올리면, 이렇게. 요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누가 썼는지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그런 동기도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팀 단위로 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로에게 응원도 하고 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이렇게 좀 마음에 남거든요. 이게 나 한 사람만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있는 거랑 여기는 드러나잖아요. 누가 뭘 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왜 회의 같은 거 해보면 말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또 얘기하기 주저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직원들한테 쭉 보내서 의견을 주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글로 표현하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소통 채널로 이걸 쓰시면 좋습니다. 우리 강호쌤도 응원 메시지. 아니, 원래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되시는 걸 제가 우리 강호쌤께, 와주세요. 제가 쫄랐거든요. 근데 어제 와주신 거예요. 좀. 그러니까 어제 계셔가지고 그냥 곧 고수가 되려고 합니다. 박은진님. 네. 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DP 준비하시나요? 누가 세요? ADP 준비하시나요? 이병남 쌤. 이병남 쌤이 김나건님께 ADP 준비하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병남 님이 이렇게 쓰셨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을 보니까 누가 썼어. 그런 사람 심리가 그 사람이 다른 거는 못 썼을까? 이 사람이 다른 거 못 쓴 거 더 있나?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화면 왼쪽에 우리가 협업창을 열면 협업창 있죠. 거기서 이병남님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작성한 게 요 색깔로 불이 탁 켜져요. 요 옆에 색깔로. 이 색깔은 랜덤이에요. 랜덤이라 매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쭉 가면서 보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도 쓰셨고 이 말도 쓰셨구나. 이렇게. 우리 이병남 선생님이 김나건 선생님께 딱 한 개 쓰신 걸 제가 절묘하게 이걸 찾아냈네요. 이렇게. 자, 우리 김미연 선생님 하신 거. 그러니까 우리 김미연 선생님은 이제 올려주셨고, 지금 보면은 김미연 선생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른 분들 거에 댓글을 열심히 달고 계신 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 또 보여요. 성향과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어투,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더, 뭐랄까, 더 이렇게 사람으로 그 사람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밑에 댓글 달렸을 때, 네. 하나만 클릭해서 이 그림 누가 적은 건지 그렇게 알 수는 없어요. 마우스를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온 마우스. 네네네. 네, 올리기만 하시면 떠요.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가 눌러도 뜨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도 뜨고 여기 싹 올리기만 해도 떠요. 아, 맞네. 네. 이게 또 이게 화면이 네. 되게 작아졌는데 그거는요, 컨트롤 휠. 컨트롤 휠. 컨트롤이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시면 커져요. 안 돼. 볼게요. 기다리십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먹었어. 이 마우스 휠이 안 되는 이 마우스 휠이 가짜인데요 지금. 이 휠 얘가 지금 오류나는. 아니 다 됐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네. 요거를 협업을 누르고 요걸 저기 내가 가운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 을 누르고 뭐를 해야 된다고? 지금 안 가? 프로세스 진행 중인가 본데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요거는 지금 반응이 없거든요, 얘가. 지금 클릭이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클릭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뭔가 뜨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 영어 들으면 100%다 들린다고. 이해는 안 되죠. 통역이 좋다는. 이거부터 지금 뭐냐, 지금 뭐 이거를 일부러 나열을 하는데 닫는 게 낫겠네. 나열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정도는 사실 많이 열어놓으신 건 아니어서, 한번 다시 빨리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협업을 했고요.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과제 점검에다가 하이퍼링크를 하나 걸어볼게요. 자, 여기서 과제 점검에다가 제가 하이퍼링크를 하나 걸면, 아이고, 잠깐만요. 잘못했다. 자, 과제 점검이라고 하는 가지에 하이퍼링크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딱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방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제가 아무 권한도 제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파일을 클릭해서 열 수 있어요. 열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는 사람은 바로 열리고, 두 번째 사람부터는 읽기 전용으로 열려요. 왜냐면 파일 하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조차도 동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맵도 협업으로 만들어서 협업을 하이퍼링크 하면 돼요. 그럼 열면 그쪽 협업으로 접속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또 동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단순히 파일을 공유할 거냐, 협업과 협업을 또 연결해서 그쪽 협업으로 넘어가서 뭐 할 거냐에 따라서 하이퍼링크를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노윤숙 님이 제일 1등으로 여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열면 아까 제가 드렸던 그 파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저는 뭐 독서는 참 잘 못해요. 책 잘 못 읽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독서 맵을 그리시라고 하면은 책을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요. 책 표지를. 근데 책 표지만 넣는 건 그래서 저는 주로 교보문고 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여기 캡처해서 일로 가져올 때 그 책의 제목 이만큼을 다 하면 제목, 부제, 출판사, 출간일, 얼마 주고 샀는지까지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냥 저는 이렇게 줄여놔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제가 책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 그림을 붙이기 때문에 접으면 그림처럼 공간 많이 차지하는 건 접혀버리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18년에 처음 만들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이건 지금 막 이제 저희가 이 샘플로 쓰다 보니까 막 이렇게 손상됐지만 제가 해보니까 맨 자기계발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러지 마, 저러지 마, 정신 차려, 막 이런 책들만 매일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이런 철학서적 신화의 힘, 뭐 이런 것도 읽고 이제 노력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것도 F9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근데 F9 누르면 그냥 그 책 이름이 검색이 되지만 교보문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보문고 사이트로 찾아 들어가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저 하기. 그렇죠. 캡처는 이런 캡처 툴 쓰셔도 되고, 띵크와즈의 캡처 도구가 있어요. 띵크와즈의 캡처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선택하고 화면 캡처 눌러서 그냥 드래그하면 일로 탁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옵니까, 다? 네, 맵으로 이미지로 바로 들어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된다. 다른 툴에서 했을 때는 그냥 붙여넣기. 예. 이런 저도 일반 캡처 툴도 쓰거든요. 그럼 캡처해가지고 그냥 캡처 툴에서 복사해서 여기서 이 언플래트닝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면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가 들어올 때는 원본 크기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만한 걸 캡처하면 이만하게 들어오니까 줄이는 건 사람이 해요. 당겨서. 네네. 요거는 바로 저장은 안 되고요. 왜냐하면 누가 연 거를 읽기 전용으로 열었기 때문에 이걸 내 컴퓨터에 저장하고 싶으면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처음 연 사람은 바로 저장이 돼요. 근데 처음 연 사람은 저장이 돼도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협업에 저장이 되는 거라서 이걸 내 컴퓨터로 내려받고 싶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야 돼요. 선택이 안 되고. 파일에 네. 되는 몇 파일 있잖아요. 네네. 그냥 그냥 이미지들 많이 집어넣으면 용량 제한 없어요. 용량 제한이 한 개 있긴 한데, 그건, 선생님 잠깐만요. 용량 제한은 여기, 이게 지금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버예요, 협업은. 여러분 회원 자격으로 이 서버를 무료로 쓰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이퍼링크 하는, 협업에 하이퍼링크 하는 요 파일 한 개당 50메가 넘어가는 건 하이퍼링크를 못하게 해놨어요. 막 영화 파일 이런 거 공유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잘 없지 해놨다가 막 동영상 이런 거 그래서 50메가면 웬만한 파일은 다 커버되거든요. 근데 50메가짜리가 몇 개인지는 제한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일별로 올리면 네, 그렇죠. 단일 파일당 50메가가 넘어가지만 않으면 제한이 없다. 그 다음 우리 홍은남님 지금 저장 안 되시는 거는, 지금 이게 정품 인증이 안 돼서 그래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눌렀더니 이게 저장이 비활성화돼 있다. 그거는 띵크아즈뿐 아니라, 그러니까 협업뿐 아니라 어떤 거든지 저장이 이게 비활성화돼 있다. 그거는 정품 인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품 인증이 안 돼 있어. 어떤 이유로든 안 돼 있는데 그럼 저장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얘를 날려야 되잖아요. 이거 만약에 내가 막 작성했는데 저장이 안 돼.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품 사용자잖아요.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정품 키 입력을 빠뜨렸거나 가끔 왜 윈도우 업데이트하면 정품 키가 다시 인증하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당황하지 마시고 저장 버튼이 안 눌러지네 그러면 도움말에 가셔서 사용권 정보에 가시면은 도움말의 사용권 정보에 가시면 여기 등록이라고 떠요. 정품이 아닌 경우는 여기 등록 버튼이 나와요. 그 등록 버튼을 누르면 인증키를 넣으세요라고 나와요. 그 인증키는 어디 있냐면 우리 띵크와즈 홈페이지에 내가 내 걸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내 마이 페이지에 정품 키가 있어요. 그걸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PQ 플래닝 수강하면 정품 인증 키 드리죠. 정품 인증 키가 아직 발급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여러분 눌러보세요. 이거. 도움말에 여기 등록 버튼 눌러보세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거 키로 정품 인증을 다 해드릴 테니까 정품 키가 정품이 여러분들 발급이 안 된 분도 있어요. 지금 온라인이랑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건 해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 안 돼 있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장이 되는 저장이 되시는 분은 그냥 두시는데 지금 우리 네 분 쌤들 깔려있는 프로그램은 아마 체험판일 거예요. 아직 30일이 안 끝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여러분도 등록을 누르셔야 등록을 해서
정품 인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정품이 아닌 거라서 지금은.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먼저 드릴게요. 오늘날에 어디 네. 오늘의 사용권 정보. 선생님 일단 희정이 선생님부터 18506 하나 입력하세요. 18506 하나. 지금 정품 입력하라고 뜬 분. 잠깐만요. 예, 확인 누르세요. 인증번호 넣으라고. 잠깐만요.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자, 일단 선생님 먼저 725671 725671 제가 한 분씩 이제 자, 여러분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홈페이지, 여러분 마이페이지 가시면 마이페이지 이렇게 가시면 여기 마이페이지 가시면 이렇게 내 정품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가 있겠죠, 여러분은? 번호가 요걸 쓰고 나면 요 번호를 쓰고 나면 이 번호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이라서 재발급이라고 바꿔요. 근데 내가 또 설치할 일이 있죠. 2대, 3대까지 설치 가능해요. 그러면 재발급을 누르면 번호가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459362 459362 제가 일단 순서대로 드릴게요. 제가 정품이 저는 많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은 845889 845889 그 다음에 쌤도 하셔야 되죠. 선생님은 602816 602816 필요하신 분. 선생님은 558184 지금 두 분 각각 하셔야 돼요. 558184 또 지금 우리 온라인 팀 코드 필요하신 분. 혼남님, 혼남님 일단 여기 이거 하셨어요? 도움말의 사용권 정보에 여기 등록 버튼 누르셨어요? 도움말의 사용권 정보에 요쯤에 있는 등록 버튼. 자, 우리 김미연 선생님은 인증키 안 필요하세요? 일단 저장은 되거든요. 다른 저장은 이름 되는데 저장. 저장이 돼도 네. 등록 버튼이요, 등록 버튼. 아, 네, 저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홍은남 선생님은 667443. 네, 443. 지금 이거는 지금 그냥 인증하시라고 드리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뭘 설치하거나 할 때는 여러분 마이페이지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아마 라이센스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김미연 선생님은 943392. 자, 지금 저장되시는 분들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홍은남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지금 들어오신 거죠, 이현님.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지. 아니요.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김주현 세도장이 우리 이현님 조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업에 여기 들어오시는 거. 자, 이제 여러분. 그러면은 요거 미션 활동 독서 요거 X 눌렀다가 다시 열어보세요. 예, X 하고, 이건 이제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요건 제가 또 쉬는 시간에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됐어요, 여러분. 됐고요. 자, 협업에 가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협업을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가도 이 방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우리가 다 없어도 이 방은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내용을 보고 싶으면 다시 접속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해놓고 계속 업데이트 하기로 하면 언제든 여기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 PQ 플래닝 교육받을 때 독서배 받았는데 받아놓은 사람, 그때 왜 저장해놓은 사람 다 없어졌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 방 항상, 제가 이 방은 보통 한 2년 정도 살려놓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서 언제든 이 방을 찾아 들어가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때 누가 뭘 했고, 파일이 뭐 산출물이 뭐였고, 그게 2번, 3번 수정돼서 버전 1, 2, 3이 다 올라가 있으면 이 일의 절차와 순서와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각종 산출물과 나눴던 대화들, 이런 게 풀세트로 이 안에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맵핑과 협업의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맨날 그 일만 하지 않아요. 한 번 일이 끝나면 다른 일 열심히 하다가 내년, 후년에 그 비슷한 일을 또 하는 일이 와요. 그 비슷한 행사를 또 한다든가. 이미 사람은 다 바뀌었고, 그 당시에 그런 걸 했었다는 기억만 있어요. 물론 찾으면 나오지만 내가 찾는 자료들은 다 조각조각 낸 자료들이 찾아져요. 그때 썼던 유인물, 그때 나왔던 공문, 다 조각조각만 찾아져요. 그때 가서 처음 하는, 새로 발령된 사람들이랑 그거 하려고 하면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수소문해요, 수소문. 그때 왜 우리 그랬잖아. 그때 분명한데? 그럼 막 그러다가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그럼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치, 거봐. 그리고 끝이죠. 그 당시에 찾으면, 그 당시에 기억했던 그 용어로 찾으면 얼추 몇 개는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요. 겁나 짜증나죠. 그래서 원래 처음 할 때는 잘하고 2번째, 3번째 하면은 지겨운 또 했던 거, 옛날에 했던 거 기억 못해서 또 하니까 의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면피할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날 보면 이상하지. 아니, 왜 이렇게 일을 대충 해? 지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내가 이제 몇 번째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컴퓨터에 찾아보면 자료는 다 있어요. 내 컴퓨터에 그때 썼던 자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서버에 가면 요새 뭐 G클라우드에서 다 있어요, 가면. 근데 어디 가서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하나씩 찾아갖고 어느 세월에 세트를, 그 조각을 다 찾냐고요. 이거는 가면 다 있죠. 그래서 이 협업을 많은 기업들이 삼성 같은 데가 시스템이 없어서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회사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삼성 같은 회사에서 걔네가 부족한 시스템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은 처음이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벌써 10년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삼성전자 지금 10만 명인데 띵커야즈를 일주일에 2번 이상 접속하는 사람은 4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KMS 시스템 가면 대메뉴가 4개가 있어요. 우리 다 대메뉴 몇 개 있잖아요. 대메뉴 중에 맨 오른쪽 게 띵커야즈예요. 스마트 에디터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안 눌러본 사람이 8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띵커야즈 삼성에서 다 쓴다는데? 그럼 물어봐. 야, 너 삼성 다니지? 너 그거 알아? 몰라. 모른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은 이 용도를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협업 제가 뒤에서 할 얘기를 땡겨서 했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 드릴 건데 제 거에 가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저희가 유저 컨퍼런스를 2017년에 처음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자생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띵커에서 사용자분들 중에 마케팅 엄청 잘하시는 분들, 뭐 1인 기업으로 막 1년에 10억씩 하시는 분들도 교육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띵커야지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정도 사람이 많아졌으면 컨퍼런스 좀 하고 그래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사회도 봐주고 행사 진행도 해주고 처음 그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 컨퍼런스 제가 맵을 열어보면 저희 컨퍼런스는 다 그냥 재능 기부예요. 재능 기부 다. 그 작년에 12월 컨퍼런스, 12월 3일 날 했던 컨퍼런스는 사회가 국토부 대변인실에 계신 사용자분이 사회를 봐주셨어요. 선생님 와서 사회 좀 봐주세요. 저 이번에 신청했어요. 참가합니다. 이렇게 한 달 전에. 잘 그때 봬요. 이랬는데 사회자가 필요해. 사회자가 2명이 필요해. 그래서 한 일주일 전 선생님 오시죠. 몇 시에 오세요? 몇 시? 사회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회를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자가 꾸미시는 행사로 이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약간 띵커야지에 뭐가 있냐면 전우회 같은 게 있어. 그래, 회사가 이거 잘 개발해줘서 고맙고, 업데이트 계속 해줘서 고맙고, 이게 유저 컨퍼런스 저희가 준비했던 협업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유저 컨퍼런스 발표자로 모실 분들 수시로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저희가, 아, 이분들 컨퍼런스 발표자로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분들 풀 해놓은 거고요. 아이, 커가지고. 저희도 초대해 주시나요? 그럼요, 컨퍼런스, 근데 유료예요, 유료. 3만 원, 3만 원, 참가.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오시면 3만 원 이상의 기념품을 드려요. 그래서, 참가 별로 안 비싼데, 사실 무료로 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20년째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다 보니, 이게 유저 컨퍼런스 이번에 기념품이에요. 그럼 뭡니까? 2040 G2 코리아 이렇게 이면지 꽂아 쓰는 패드. 그게 그래서 매년 이런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희가 매년 발표하셨던 분들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 와서 발표하시고 이런 분들 와서 발표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몇 분은 지금 그 또라이 공무원 모임이라고 자기들끼리 이름 붙인 데 들어와 계세요. 이분들 맨날 자기들끼리 공무원 모임 띵까지 어떻게 쓸 거냐 맨날 이런 걸로 스터디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화성시청의 규재혁신 팀장이신데 이분은 세바시에도 나오시고 아무튼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띵커에 쓰시는 분들 좀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야. 띵커에 쓰시는 분들은 좀 아시잖아. 이거 추천해 주신 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정상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닌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보통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분도 대단한 분인데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컨퍼런스 2017년, 18년에 했던 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당시에 했던 행사, 뭐 어디 검토해서 장소 5군데 검토해서 어디로 결정했는지, 그때 견적서 다 어떻게 받았는지, 뭐 그때 준비 뭐 했는지, 식수는 어땠는지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붙이는 거, 보내는 거, 받는 거,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 1년에 내년에 또 해도 사람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협업에 초대해주고 자, 가서 쭉 1회부터 좀 훑어보시고요. 올해 할 행사는 3회차랑 제일 비슷한데 규모는 어떻고 장소는 어떻고 대략 하면 신입이어도 업무를 파악하는 수준이 훌쩍 올라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보통은 끼고 가르친다 하죠, 우리가. 저 뭐 할까요? 저 뭐 할까요? 보통. 근데 이걸 알려주면 한 일주일 정도 스터디하고 회의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당신 역할은 뭐예요? 예전에 이 사람이 했던 역할을 내가 업무 분장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참고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해도 저는 1회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퇴사를 해도 이게 있기 때문에 이어서 일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현재 이 협업에 하이퍼링크 되어 있는 자료 목록이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파일까지 서버에 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 거죠. 우리가 개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여기다 하이퍼링크 하면 내 개인 컴퓨터에 있는 게 복사돼서 일로 올라가요. 클라우드. 그리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망가져도 그 자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면 왜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목록에 이게 여기 링크되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가다가 필요한 파일을 눌러보기도 하지만 무슨 파일을 찾고 싶어. 근데 어디다 링크 걸어놨는지 내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찾는 거예요, 직접. 무슨 판넬, 전시 판넬? 이거 누르면, 이거는 여기 링크 돼 있어요라고 얘가 딱 이렇게 그 자리를 찾아가서 딱 포인팅을 해줘요. 여기 다 링크 돼 있나 본데?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할인 판넬 눌러요. 여러분 다 이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야 종이 접으면 앞뒤 보이죠? 이게 뭔지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거 후배한테 신입한테 하라 그러면 일머리 있는 애여도 이거 뭔지 알죠? 뭔지 이해하죠? 한대. 그래서 해서 올려놔. 나중에 보면, 야, 너 이거 출력해서 뒤집어 봤어? 접어 봤어? 말이 되냐? 야, 이렇게 하면 하나 보통은 이게 나란히 하거든요. 이거 이렇게 2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업이 왜 중요하냐면, 이 협업이 됐든 맵이 됐든, 온전한 풀세트를 절차와 개념과 주의사항과 자료와 담당자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풀세트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출력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출력을 왜 하시려고요? 살고도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출력해서 봐야 될 때 당연히 출력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거를 A4에 찍으려고 하면 이게 지금 제가 5회차 건데 올해 거 볼까요? 올해 거? 출력도 되죠. 근데 이제 출력하면 얘가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A4라는 전제로 이걸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엄청 이게 지금 작년 거거든요. 작년 거. 작년 12월 달에 한 거. 그럼 이제 12월 달에 한 것만 컨트롤 엔터 하면 12월 달에 한 것만 남아요. 다 없어지고. 이게 12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출력하려고 보면 파일에 인쇄 미리 보기 가보면 맵에 가보면 미리 보기 돼요. 근데 이거를 A4에 찍으면 깨끗하겠죠. 아니,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종이로 보고 싶어 하지 이렇게는 잘 모르는 읽어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실험으로 필요해서 내용 넣은 거니까 이 중에 예를 들면 필요하면 얘를 복사해서 세모사에 붙여서 지울 거 지우고 보고할 때 필요한 것만 남겨놓든지 아니면 여기서 적절히 접고 피고 해서 이런 디테일한 짜잘한 건 빼고 큰 틀에서 흐름을 볼 수 있게만 한다든지 그래서 그거를 A4 예를 들면 뭐 2장에 분할 출력한다든지 띵커야지가 분할 출력이 돼요. 그래가지고 예쁜 바인더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분할 출력하든지 이제 이게 제가 행사할 때는 이게 3년 전 건데 행사할 때는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되니까 맨날 이걸 열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스마트폰에서 열면 너무 네. 작 보이니까 이게 출력을 해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할 출력을 이게 1 곱하기 2 그러니까 옆으로 2장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고 2 곱하기 2 하면 4장으로 출력되거든요. 이게 10 곱하기 10까지 돼요. 100장까지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2 곱하기 2 이상을 하지 마시라. 이거 오려 붙이다가 약간 번뇌에 빠져요. 오려 붙이다가 지금 이게 어디더라 이게 이렇게 돼서 2 곱하기 2를 넣는 건 굳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모니터에도 보여주세요. 어이구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게 유저 컨퍼런스 요 맵을 이렇게 위아래로 2장 분할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직 2장 여기서 수직 2장 이렇게 한 거죠. 수평 2장, 수직 2장 하면 4장, A4 4장. 만약에 A3 출력하는 게 있으시면 A3 한 장에 출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출력하기보다는 이제 불필요한 거 좀 접고 해서 딱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하죠. 저게 그럼 저 화면에 네 장으로 나오면은 네. 그러니까 뭐 2023년도 그거를 쭉 길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저 4개 2 곱하기 2를 하면은 4장에 그 내용이 전체 다 축약이 돼가 나오는 건가요? 라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크 찍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이즈를 출력하는 프린터기가 없으니까 A4 4장으로 해서 이렇게 오려 붙이면 A4,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A3. 한 거는 한 장 말고 8장에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이거 내가 하긴 할 그렇게 작게 보이는 거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체 화면이 네. 4장에 들어가느냐 8장에 들어가느냐 2장에 들어가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문장에 들어가는 게 오버가 되면은 그게 뒤에 또 4개가 만들어지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앞에 4장이 있는 장 안에 다 들어가는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고 2장으로 설정해 놓으면 2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사진 한 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 장의 사진을 얼마나 이렇게 크게 찍을 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자동으로 예를 들면 내가 4장으로 설정했는데 4장이 안 들어가. 그럼 자동으로 7장, 8장으로 늘려주는 게 한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한 장의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장의 그림을 작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작은 종이에 찍으면 쭉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진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그럼 예를 들어 2장으로 뽑으면은 예를 들어 저기 그 문서는 아주 큰데 네. 2장으로 보면 훨씬 작게 들어가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거를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크게 찍어야 되겠죠. 네. 더 여러 장에 이렇게 분할해서 찍으셔야 되겠죠. 아니면 플로터 같은 걸로 찍거나. 자, 여러분, 지금 잠깐만, 쉬지 말고 잠깐만 계세요. 제가, 그 플로트나 도면 보았을 때는 A0, A1 사이즈거든요.
ATP 꼬가지는 일종의 프린터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플로터라 그러는데, 예. 그건 이제 도면이 A4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무따만하게 뽑아가 이제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뭐, 그건 잘 없으니까. 거의, 저희 일반인들이. 사무실도 이제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SK건설에 와, 그것도 써갖고. 무슨 이게 무슨 열병합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게 막 와, 많이 열병합 발전소 이런 거면은 사업 규모가 그 현장 통과하시는 SK건설의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맵을 그려요. 이게 지금 A0거든요. A0 여러분 보이죠? A0 저 밖에서 보려고 보는데 저 카메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온라인 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근데 이런 장표가 10장 이상 나온대요. 근데 이거를 그 현장에 이게 막 그 무슨 열병합 발전에 해외 무슨 프린트 수주 이런 거 하시면 이런 거를 해놓고 여기다가 매번 여기 수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여기다 펜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하고 얘를 어떤 주기로 업데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링크하인데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크게 찍는 거다. A4로 찍으려고 그러면 그냥 느낌만 보는 거죠. A4로 찍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찍거나 따라.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찍어도 되고 3도 그냥 우리가 공정표를 예, 공정표.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냐면 출력할 걸 전제로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출력을 전제로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자꾸 생각을 좁혀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띵크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출력을 전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이 돼야 출력도 하는 거지. 그 나중에 이걸 출력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때 판단하셔도 된다. 일이 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배우러 왔습니다. 저 목적으로. 저렇게 크게 공정표를 크게 만드는 거. 공정표보다는 이제, 솔직히 이제 공정표만 하면 MS 프로젝트로 하면 되는데, 네. GP 찾고 이러면은, 그 정도뿐 아니고, 지금 너무 막 이게, 문서도 막 포함해야 되고, 네, 네, 복잡한 그게 네, 많으니까. 네, 네, 제가 말씀하신 네, 내가 여 컴퓨터에서 네, 제가 이 작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아까 저 오른쪽에 문서들 쫙 나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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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내 컴퓨터에 들어있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해놔야 링크를 이렇게 오르잖아. 그렇죠. 클라우드로 올라간다고 뭐 그런 말씀하시는 그거는 협업일 때. 협업이 협업일 때. 협업은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파일이잖아요. 클라우드라는 게 구글이나 뭐 이런 데인가요? 아니요, 우선은 현재는 띵커아지가 제공하는 아마존 서버를 클라우드로 저희가 제공하고요. 근데 우리가 나만 쓰는 협업도 있어요. 누구 초대 안 하고 그냥 내가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처럼 띵커아지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자료를 맵으로 만들고 막 올려놓으면 어디서든지 로그인만 하면 쓸 수 있는 거죠. 그거 말고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쓸 수 있게 네.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게 하려면 내 혼자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개별로 한 개씩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거나. 근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협업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서 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마존 서버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서버 세팅을 해놓은 걸 쓰시는 거고, 개인들은. 혼자 하는 데는 그냥 개설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냥 누구 초대 안 하고 개설하면 그냥 나 혼자만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전수해줄 누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너 들어와. 네, 하셔도 되고. 네.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품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정품 사용자이시기 때문에 아까 로그인해서 협업을 들어가신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협업 참여하셨잖아요. 협업 참여. 근데 거기 보면 개설일도 있어요. 개설. 협업 참여는 그죠? 제가 만든 방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참여한 거고 여러분 모두 다 개설을 할 수 있어요. 개설은 정품 사용자만 할 수 있어요. 협업은 클라우드, 띵크와지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건 그냥 위치가 정해져,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네. 이게 혼자 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초대하지 말고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 아무도 대상자에 안 넣고 확인하면 되죠. 참여도, 아니요. 아까 말씀, 참여는 정품 사용자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네. 지금 노윤숙 선생님, 참여는 정품 사용자 아니어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정품 사용자가 아니니까 프로그램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뭘 눌러야 참여 가능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에는 이메일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없는데. 그렇죠. 이메일에 가면 설치 후 참여라는 게 있다. 여러분, 협업을 쓰셔야 돼요. 아주 소소한 것도 협업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띵커아즈를 왜 써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띵커아즈로 내가 어떤 효익을 얻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쉽게 나옵니다. 근데 조금 약점이 네. 이제 보안 때문에 데이터를 쉽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공공기관이거나 예, 다 막혀 있잖아요. 다 막혀.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인트라넷 안에, 그 서버 보안망 안에 협업 서버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거기서 협업이 되게끔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기업의 선택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는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개인 단위에서는 회사 서버를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협업을 하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으면은, 네. 내 컴퓨터에서 수정을 하면은, 네. 바로 클라우드에도 같이 수정이 되는 건가요? 그게요. 클라우드의 협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협업은 무조건 클라우드 걸 여는 거예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이퍼링크한 파일은 내 컴퓨터에 제가 아까 독서 맵을 업로드 해드렸잖아요. 그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게 복사해서 클라우드에 올린 거기 때문에 별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한다 해서 협업에 올려놓은 하이퍼링크한 파일이 여러분 드림 파일이 수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 필요해요. 내가 수정하는 건 컴퓨터에서 하고 다시 버전 2를 다시 올려줘야 협업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버전이구나라고 인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업을 할 때 어떤 약속이 필요해요. 자, 마감일 전에는 수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감일 전에는. 근데 마감 됐는데 막 수정해놔. 분명히 보고받거나 동료가 당연히 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1, 2, 3이라고 작성한 걸 봤는데 그 사이에 1, 2, 3, 4, 5로 수정해놨어. 그럼 나랑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감이 언제까지 하기로 마감일이 있으면 마감일 전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본이 있으면 다이렉트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수정본을 만들어서 다시 버전 2로 올려야 나중에 봤을 때 내가 지난번 본 건 이거고 수정본이 올라간 애를 인지하는 거지. 한 개 파일을 계속 손을 대버리면 뭐가 바뀌었는지 추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협업을 하면서 약간의 약속들을 만들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일단 좀 쉴게요. 일단 좀 쉬시고, 지금이 40분이니까 55분까지 쉴게요. 55분까지 쉴게요. 55분. 네. 잘 쓰면 좀 끝난 건데. 쉬세요. 그 다음에 우리 노윤숙 선생님, 참여자 어느 정도, 참여자도요, 정품 사용자랑 똑같이 다 돼요. 저장도 할 수 있어요. 저장도 가능하고, 글 쓰고, 하이퍼링크 걸고. 그러니까 협업에 들어간 다음에는 정품 사용자랑 똑같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대신에 개설자가 권한을 제어할 수는 있죠. 그 사람이 정품 사용자든 아니든 개설자 입장에서 여기까지만 할 수 있게 해야지, 저장은 못하게 해야지 하는 건 개설자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쉬세요. 이제. 쉬세요.